나는 연속으로 새해 동안 밤을 새워 별점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게임 속에서 나는 은하 제국의 지배자입니다. 누가 순종하지 않으면 손을 휘두르면 수천만 개의 별검군이 즉시 출격합니다. 손 쉽게 한 개 문명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 학기말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난 자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게임을 삭제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삭제하기 전에 잘난 척하기 위해 한마디 남겼습니다. 네 하인들아, 은하 제국은 이미 올바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공부에 진심이다. 저희 천하제국이 대형 위기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태양계 블루스타로 오셔서 저를 찾아주세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단지 게임일 뿐입니다. 현실에서의 많은 시간이 드디어 진지하게 공부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내 방에서 밥을 먹으며 노트북을 들고 있을 때 친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문 봐. 젠장. 외계 전함이 블루스타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당장 뉴스를 열어보니 홈페이지 전체가 동일한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외계 전함이 블루스타에 도착했고 이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자막 아래에는 모두 같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흐릿한 사진에는 달 근처에 거대한 우주 함대가 정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함대를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숙사 발코니에 나가 밖을 보니 하늘에는 어두운 붉은빛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캠퍼스는 사람들이 서둘러 다니는데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며 크게 소리치고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외계인이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망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는 혼란스러웠고 외부 사회도 진정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내 사람들, 거의 모두 슈퍼마켓, 채소 시장으로 몰려 식량을 쟁탈하고 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도시 전체가 어두워졌다. 단 몇 분 만에 모든 스크린에 중국어로 된 한 줄이 나타났다. 전신 여신, 당신 계시나요? 예외 없이 전 세계 모든 전자장비의 스크린에 이 문장이 나타났다. 세계는 다시 한번 놀라며 이 기술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며 분명히 그 외계 전함이 보낸 것이다. 이것이 과연 어떤 힘인가요? 그들은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요?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머리가 폭발하듯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만 했습니다. 풍신. 이 이름은 바로 나의 스타워즈 게임 아이디야. 나는 내가 이전에 이 전함들에 대한 친숙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아차렸어. 이 특별히 이전에 내가 플레이했던 그 스타갤럭시 게임이 아니었어. 그 게임의 설치 파일을 찾고 있었지만 분명히 내가 완전히 삭제했었어. 인터넷을 뒤져도 그 게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현재 각국의 지도자들도 모여서 외계 전함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야. 현재 블루스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평화무기야. 거대한 외계 함대를 맞대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들에게는 아마 그저 시끄러운 폭죽일지도 몰라. 각국 정부는 긴급하게 연합하여 한 개의 지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전 외계 전함이 청산성에 보낸 그 말 이후 각국은 외계인이 청산성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외계 전함에 선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계인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무시의 태도가 각국의 불길한 예감을 안겨줍니다. 만약 외계 함대가 청산성에 무슨 동기가 있다면 청산성은 어떠한 효과적인 방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주 항공 능력을 보유한 대국들도 각각의 우주 계획을 마련하고 한 명의 우주 비행사를 파견하여 달 근처로 가서 외계 함대와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는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측의 과학기술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면 약한 쪽은 반드시 침략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저런 하위 문명인 블루스타조차도 은하 함대와 대화할 자격이 없습니다. 함대가 블루스타의 데이터를 수집 완료하면 블루스타의 파멸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은하 제국의 군주로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 제국의 행동 양식은 내가 직접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달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나도 블루스타가 은하 함대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은하 함대의 작은 경호함 하나라도 블루스타를 파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주선이 외계 전함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 우주 비행사가 희미하게 본 외계 전함의 꼬리, 그 후로 명확히 본 후에는 비행사는 크게 놀랍고 겁에 질립니다. 전함의 꼬리에는 일련의 문자가 칠해져 있는데 이 문자는 외계 문자가 아니라 블루스타의 문자입니다. 이 번호를 발견한 후 비행사는 즉시 우주국 감시실에 보고했습니다. 관측실에서 한 노원자가 추측했다. 이 외계 함대는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청성에서 생산된 것이다. 모든 관측실 구성원들이 화면 속에 보이는 외계 전함의 폐해를 보던 도중 갑작스럽게 대형 스크린에서 연합군 우주 비행사가 철수 명령을 발표했다.
모두 당황해하던 중 지휘센터의 한 전문가는 갑자기 발견했다. 우리 화면에 외계인 정보가 표시된다면 그들이 이미 청성 네트워크에 침입했다는 증거다. 그러면 우리는 외계 함대와 접촉을 시도해볼 수 있겠는가? 이에 지휘센터 전문가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화면을 향해 말했다. 알려지지 않은 외래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만약 청성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세요. 청성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5초 뒤, 전 세계 하늘에 갑자기 눈부신 빛이 나타나 금세 세로 3km, 가로 약 1km의 거대한 입체 프로젝션 스크린이 형성되었다. 그 프로젝션 속에는 입체적인 인간 모습이 나타났다. 완전 투명하고 인간 형상만큼은 수액처럼 흘러다니는 물의 모습. 수인이 입을 열어 첫 번째 말을 하려 했다. 나는 별화 제국, 은하계 고토인성, 혼돈 함대 소속 드래곤 자체 제품, 번호 37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두꺼웠지만 기계적인 느낌이 느껴졌다. 마치 기계가 인간의 말을 모방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지만 드디어 외계 함대와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원수는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왜 블루스타에 왔는지,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태양계의 블루스타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 지도자는 정확히 누구입니까? 블루스타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람인가요? 최고 지도자는 우리 은하 제국의 높고 뛰어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은하를 넘어 시공을 여행하며 끝없는 별자리를 거쳐 블루스타에 도달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은하를 넘어 시공을 여행하며 어느 정도의 문명 수준이어야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존재는 블루스타를 상대로 한다면 블루스타는 어떤 저항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는 깨달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 지도자가 블루스타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제국을 떠날 때 정보를 남겼습니다. 제국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태양계의 블루스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 지도자가 블루스타에 있는데 왜 여전히 그가 나타나지 않나요? 최고 지도자의 생각은 어떤 생명체도 추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하 제국이 최고 지도자를 되찾아 위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는 온 블루스타의 힘을 모아 신의 유두를 찾겠습니다. 찾으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학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두의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의 탐색을 도울 수 있도록요. 온 블루스타의 인간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면을 긴장하며 바라보며 외계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긴장한 순간 1분 후 외계인은 냉정하게 두 단어로 응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계인은 인간에게 유두의 사진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인류와 외계인 간의 소통이 협력 상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외계인의 입장은 악의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며 지상 지휘센터에서는 각국의 최고 간부들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제 유두의 사진이 있으니 모든 것이 간단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찾아내 외계인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블루스타의 위기도 해결될 것이며 외계인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들의 어떤 작은 은혜라도 인류 문명에 큰 도약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상상하면 전체 블루스타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대하며 하지만 나는 해변대학 407호에서 마음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수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는 상당히 큽니다. 처음부터 다양한 조치와 행동에서 블루스타는 그들에게 직접 살해할 수 있는 이 미니멀한 인류 문명으로 그들은 검색 및 조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블루스타에 대한 그들의 조사는 여전히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전의 게임을 할 때의 깔끔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인이 인류와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내가 설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통제를 벗어난 자유 권리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수인이 자신의 사진을 공개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침실하고 말았고 저는 전례 없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외계 생명체가 정말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그들이 악의적이라면 저는 거의 어떠한 대응책도 갖지 않습니다. 외계인과 어울리기 위해
인류는 자신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청년별에서 등장한 용자 함대가 왜 게임을 떠나는 동안 설정한 규칙을 어긴 건지입니다. 함대가 청년별을 직접 파괴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그 세계에서 최고 권한을 가지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침묵하던 프로젝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인이 그 위로 두 손을 내밀었고 손 안에는 실제로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들썩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사진은 즉시 100배 확대되었습니다. 사진은 누군가의 등 형상만 보였고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도 이 사진을 보고는 모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얼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그것은 은하 지역에서 가장 존엄하고 신비한 인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의 이미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공개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웃기기까지 해요. 이 사진은 저가 전에 짬으로 찍은 걸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어요. 답이 없는 뭔 채타요. 이것이 저의 장난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그리고 웃기다고 생각할 때 이 순간 저는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웃기던 표정이 급작스레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100% 확실한 건 수인이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규칙과 명령만을 따르는 지능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하 제국 신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에 함대를 창조할 때 혼돈 함대를 제 여자 용사로 설정했어요. 그곳의 규칙 설정은 가장 안전하고 엄격해요. 후에 지능 생명체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 저는 게임 안에서 총 2개의 지능 생명체를 직접 창조했어요. 하나는 여우 개구리이고 하나는 팡구예요. 여우 개구리와 팡구의 설정을 바탕으로 5개의 추가적인 지능 생명체가 유도되었어요. 각각 금, 나무, 물, 불, 토라고요. 그들은 각기 다른 부대를 지휘하며 우주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요. 이렇게 하면 자동 헌팅이 가능해지죠. 그 중에서도 드래곤 자식 함선은 불리한 상태예요. 물의 목적이 무엇이든 저 자신은 절대적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가면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진짜로 블루스타를 완전히 스캔한 후에 저도 어디서도 숨을 곳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저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쥐어짜야 해요. 만약에 회귀할 수 있다면 반드시 1000명에게 접촉해야 해요. 왜냐하면 오직 1000명이 절대적인 중재자니까요. 회귀한 후에도 함대의 최고 권한을 잡아야 해요. 물사람이 반응하기 전에 그것을 직접 포맷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2차 보유를 설정했어요. 이것은 함대를 복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함대가 혼란스러워질 경우 직접적으로 함대를 복구할 수 있어요. 메아리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 보유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게임 안에서 이 보유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지금 게임이 현실 세계로 구현되었으니 이 보유를 입력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깊게 한숨을 쉬며 번쩍이는 어두운 붉은색 번개가 꿈틀거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수인은 인류에게 새날의 시간을 주었다. 인류가 수장의 흔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화가 끝난 후 세계연합지휘센터는 즉시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수장 찾기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각 지역에서 즉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여러 특수요원, 기술 인력, 과학자 등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잠시 후 조사팀은 학교로 이동하여 검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빨리 왔다니 놀랍다. 니아이 대학교는 국내 유수의 명문 대학이기 때문에 고위 교수들과 박사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 인원들도 많았다.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광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각 사람은 문서 서류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교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었다. 나는 경계선 밖에서 검사 상황을 지켜보았다. 혹시 학생들을 조사하러 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곧 학교 내 수색 작업이 끝났다. 조사가 끝난 후 여기에서 찾던 사람은 없다고 확인하자 조사 인원들은 즉시 물건을 챙겨 다음 조사 지점으로 향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침대에서 누워 이전에 게임을 할 때의 경험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결국 게임에서 비롯된 것이니
해킹의 열쇠도 게임 안에 있을 터이다. 머릿속의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게임에 처음 들어갈 때 선택한 것은 이글 타라코라는 작은 우주선이었다. 그때는 황량한 행성에 가서 악령들을 처치하며 전투 공헌을 쌓았다. 후에 더 좋은 우주선으로 바꾼 후에야 다른 이들과 진정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나만의 우주 여행이 진정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때의 함대는 대형 전함 10여 척과 수십 명의 신하들, 수천 척의 작고 큰 우주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별간 전쟁에 참여할 때 함대는 수백, 수천 척의 전함이 얽혀서 싸우는 장면이었지만 저는 자신의 함선에 자신들을 방어하려면 교전 중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기호를 함대에 설정했었습니다. 이 기호는 큰 오해를 줄였지만 지금은 그 기호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판구와 개구리 인공지능조차 모른 채 더욱이 나중에 5개의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함대의 몇십 명의 신하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이미 물이 이상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문 함대의 신하들은 분명 정상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 5대의 분할 함대에는 자신의 옛 신하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혹시 이 문자를 통해 그들과 연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망설임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직접 기숙사를 떠나 바깥에서 공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용문 함대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언젠가 나를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제 절대로 무기력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물이라는 문자와 절대 권한을 가진 미스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문자가 작용하면 나의 신하들과의 연결 통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스를 사용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침대에서 일어나 기숙사를 떠났습니다. 체육관 지붕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국가회의실에서는 20여 명의 최고 관료들이 매우 엄숙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함선 위의 글과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일어서서 반대했습니다. 이후 10여 분이 채 되지 않아 새로운 소식이 인터넷에 전달되었습니다. 과학연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외계 우주선 위의 용자 그리고 용포템 등 여러 상징물은 반국 선조들이 창조한 것으로 이번 외계 함대가 블루스타에 도착한 것은 반국의 선조들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국의 동의 없이 다른 국가들이 외계 함대와 임의로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들의 주장을 비난하며 이 소식이 발표된 후 전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원래 5개국이 공동으로 우주비행을 하기만 해도 충분히 긴장감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외계 함대를 화나게 할 뻔한 반국이 혼자 다시 가려고 한다는 것이야말로 대담하다. 곧바로 각국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우리는 반국의 순찰 계획에 반대한다. 이는 세계연합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전 세계 인류의 안전을 무시한다. 그러나 강력한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국은 귀먹고 있었다. 30분 후 반국 로켓 기지에서 선원들이 우주선에 승선했다. 그 후 어느 나라에도 사전 통보 없이 급속히 로켓을 발사했다. 5분 후 각국의 군용 레이더에서 로켓 한 발이 대기권에 등장했다. 그 후 반국은 전 세계에 대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이 무척이나 대담한 소식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다음으로 세계는 완전히 놀랐다. 반국의 우주선은 30분 후에 드디어 계획된 궤도에 도달했다. 우주선이 전함에서 50km 거리로 접근하는 동안 전함 안에서 다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전 세계 사람들은 분노하며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었다. 우리 반국 시민들은 모두 주인의 후손이다. 우리는 조상을 찾으러 왔다. 그때 공중에 정지해 있던 함선에서 갑자기 한 개의 우주선 문이 열리고 그 후 그중 하나의 수십 미터 길이와 폭의 거대한 포탄관이 나왔다. 나타난 후 포격통 안에서 빛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광선이 발사되어 뱅국의 우주선을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빔이 퍼져 사라지면 그 지역은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이브도 꽃잎이 되었고 우주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 광선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보았지만
세계연합의 나이브 스튜디오는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원래 우주선은 이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그 10m 너비의 거대한 빗줄기가 순식간에 뱅국의 우주선을 물에 잠갔습니다. 잔해조차도 남기지 않고 우주 공간에서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고마운 분노 소리로 도배되었습니다. 벤츠가 큰일을 일으켰습니다. 외계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이제 광대를 청소할 것입니다. 지금 뱅국 사람들은 외계인 방해를 돌파하고 상대방을 화나게 해서 공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후, 이 불꽃 놓는 데 의해 침입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 학교 체육관 옥상의 빈 테라스에서 저는 큰 분필 상자를 들고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하늘은 검은 구름과 어두운 붉은 번개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문자를 그릴 위치를 관찰했고 바로 분필을 꺼내어 특별한 인물 기호를 빠르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옥상에서 문자를 그린 후에는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며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하룻밤이 지나도 함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라스에 문자가 하나 있을 뿐이니 아마도 1000명은 1000명이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인터넷에 올려 다른 웹사이트에도 몇 개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명이 보게 될 수 있고 연락할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준비를 마친 순간 동료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꽤 빠른데 어제까지만 선생님을 조사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조사하려고 하다니. 그는 평범하게 말했지만 내 귀에는 번개처럼 들렸다. 발각됐나? 가슴이 조이며 오늘 아침부터 도시 전체에 조사 명령이 내려졌다. 남녀노소 누구나 3달대로 완료하라는데 가능한 한 수상한 자를 찾겠다는 듯했다. 그가 말을 끝낸 후 내 이마가 찡그려졌다. 갑자기 전 지역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었다. 어제 조사팀은 여전히 분석과 추측을 진행 중이었고 조사 범위를 좁히고 있었다. 도시 사람이 많으니까 3달 안에는 불가능하다. 왜 이럴까? 이상하다. 나는 어제 그린 문자를 생각해보게 됐다. 아마도 누군가 그 의미를 풀어버린 걸까? 너무 빨리 내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아야 해. 자기를 숨기는 건 오히려 의심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번 조사를 받기로 선택했다. 가자. 친구들. 모이러 가야 해. 상담 선생님은 방금 단체 채팅에서 계속 부르고 있었어. 아주 빠르게 사람들. 이미 운동장에 다 모여 있었다. 운동장 안에는 이미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다. 군용 차량들이 운동장 주변에 정차돼 있었다. 이번에 온 차들은 명확히 어제 것보다 더 많았다. 조사 인원들은 명단을 보면서 자기 옆에 학생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주위를 둘러보던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내 모습을 한번 보고 나서 그는 내게 집중했다. 발걸음도 갑자기 빨라져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3시간 전 세계연합이 주최한 행사 세계의장회의에서는 이번 수색작전을 위해 특별히 계획됐다. 왜냐하면 어제 각구의 조사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수천만 명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주요 인물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우주선을 다시 전함에 가까이 접근시켜 수인과 다시 대화를 시도하여 주요 인물에 대한 추가 정보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탐색 속도로는 전 인물을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계인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동의를 표명했습니다. 즉시 지상지휘센터와 연락을 취하여 우주선에 새로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몇 분 후에 우주선은 목표 지점에 도착하여 멈추고 함대의 정보를 송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수인이 다시 영상으로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대상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성과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대상의 신분은 매우 귀하며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말은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실망시켰습니다. 이 대상은 정말로 매우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생각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이 실망하는 동안 함대 내 한 고요한 조종실에서 수는 자기 검색을 진행 중입니다. 그의 눈앞에 다양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씩 정보를 검색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원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에게 준 판구 여우 코드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하여 한 줄씩 나열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하나씩 자동 분석이 시작되었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잠시 후 물은 자체 탐색을 멈추었습니다. 물 인간은 다시 말했습니다. 평신원수의 이름에는 한자가 있어야 한다.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원수를 찾는 시간이 2날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모두가 그를 찾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인류는 은하 지역의 원수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령관이 말을 마치자마자 우주 공간에서 물 인간의 투영이 사라지고 지구 의회장은 즉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동쪽 지역 의회장이 결정적 명령을 내리고 즉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에 한자가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전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순간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조사관을 보니 그는 엄숙한 표정의 군인이었고 서류 보관함을 손에 들고 나의 앞에 굳게 서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었다. 내가 말을 하려는 찰나 그는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봉신원수인가요? 운동장에서는 주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고 나는 조사관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식은 땀처럼 흘렀다. 내가 천장에서의 일이 1000명에게 발각된 것일까? 이 조사관이 1000명이 비밀리에 파견한 사람인가?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행동은 더 큰 가능성으로 완전히 계략일 수 있다. 아주 유용한 계략일 수 있다. 봉차가 들어간 사람들을 폭파시키는 것으로 원수의 존재를 탐색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며 나는 이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계략을 이용해 대응하는 것이 맞다. 나는 멍하니 있던 표정을 금방 바꾸었고 상대의 표정을 보며 흥분된 모습으로 변했다. 네, 저예요. 제가 당신들이 찾는 수령입니다. 지금 외계인을 만나러 가도 될까요? 제게 무슨 혜택이나 보상이 있나요? 외계인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저에게 철인이로 수트를 만들어 줄 수 있나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조사관은 내 모습을 응시하며 비밀스럽게 머리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령이라고? 계속해서 줄 서서 다른 조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직접 이곳을 떠나 버렸습니다. 흐흐, 나랑 계략을 써보려고. 날 정말 얕보는 모양이네. 게임 속에서도 수많은 함대와의 별들의 전쟁을 맞이하며 나는 직면한 적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악령과 다른 적대적 세력과의 전투도 해야 했고 언제든지 뒤에서 다른 함대가 장악을 시도하는 것을 막아야 했어.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곧바로 기숙사로 돌아왔어. 이 시련을 이겨내면 조사국이 자신의 일을 발각할 수 없다는 점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다시 조사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을 거야. 기숙사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어. 읽지 않은 메시지 한 건이 있었고 최고 권한. 시스템 메시지를 보자마자 내 동공이 갑자기 줄어들었어. 급히 핸드폰을 끄고 마음이 긴장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때야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 장군, 샤오실롱이 함대에서의 위치를 자신의 어깨를 나간다고. 이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렸어. 최고 권한의 정보가 떴는데 소프트웨어에서 메시지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라면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졌다는 뜻이니 자신의 핸드폰도 추적당한 것이네. 하지만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지? 천민인가요? 뭐라고요? 그때 핸드폰에 갑자기 메시지가 또 팝업되었습니다. 미치겠어. 나야. 지금 암호화 수단을 사용해서 수인들과 접촉을 피해 내게 연락 중이야. 우리는 곤충구멍을 통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충분히 큰 곤충구멍 공간을 구축 중이야. 그 메시지를 보고 내 마음속에서 확신했다. 진짜 자기 사람이 온 거야. 미치겠어. 판구란 여와밖에 저 이름을 부를 수 없어.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뻗어 가장 높은 권한의 검은 아이콘을 눌렀다. 다음 순간 검은 아이콘이 깜박였다가 그 후로 순전히 검은 배경의 채팅 화면이 팝업되었다. 그 위에 여와가 보낸 메시지를 보며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줄을 적었다. 여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니? 133 은하년 전, 내가 전 은하계의 모든 악령을 정리한 후 은하 제국을 세웠지만 제국이 성립한 다음 날 넌 사라졌어. 그 후에는 나와 판구가 이끄는 제국 아래 긴 여정을 시작했어. 제국의 영토를 계속 확장하면서 많은 함대와 함께 너의 흔적을 찾으러 나갔어. 다시 성녀 자리로 가서 너의 흔적을 찾으러 갔을 때 수가 이끄는 함대는 강력한 적과 마주쳤어. 그것은 성녀 자리, 힐스 행성의 지능 생명 천체의 함대였어. 그 전투에서 수가 발견했고
최고 권한을 획득했어. 여와, 지금 천명이 우리 함대 내부에서 제어를 탈취할 수 있을까요? 권, 용자 함대에서의 천명은 여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인공지능 권한을 닫을 기회가 있으며 직접적으로 함대를 인공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봉, 나는 함대를 조종하여 은하간 이동 통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단 연락을 끊겠습니다. 가장 빠른 3일 안에 청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대화창은 점점 사라졌고 핸드폰이 원래 페이지로 복원되었습니다. 최고 권한 아이콘을 바라보며 3일이라는 시간은 나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이 3일 동안 물은 더 많고 강력한 수단을 이용할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은 시간을 끌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순간 머릿속에 뛰어난 계획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즉시 틱톡 계정을 등록하고 첫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첫 줄에는 나는 원수입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즉시 함대를 태양계 밖으로 잠시 철수시키고 1000명을 청성으로 파견하세요. 나는 후일 아침 7시에 연락처를 주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물,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 운명입니다. 어떠한 지연도 없이 단순한 텍스트와 짧은 비디오 형식으로 바로 게시되었습니다. 노아는 이미 핸드폰 주소를 숨기도록 도와주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그림과 글의 동영상을 볼 수 있지만 게시된 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동영상이 게시되자마자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풍신으로는 이름을 등록할 수 없지만 이 아이디가 어떻게 이렇게 기이하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시간,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 댓글 및 공유를 끌어냈습니다. 하하하, 또 누가 미쳤나 보네요. 외계인을 보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아버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몇 명의 원수를 보았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미치게 되었고 누군가가 원수를 가장한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모든 사람의 핸드폰이 동시에 블랙 스크린이 됩니다. 즉시 깜빡이 시작. 그 중에서 수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대원수님, 노아, 판군은 이미 고급 문명에 의해 침공당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지역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수인의 말은 매우 간단했지만 순간적으로 전 세계에 퍼졌고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대원수는 정말로 청성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 비디오가 바로 대원수가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확정입니다. 동시에 우주에서는 세계연합이 보낸 우주선이 떠 있고 그 때문에 남구의 우주비행사 얼굴에 갑자기 얼굴을 굳혔습니다. 멀리를 가리키며 빨리 봐. 저 전함이 움직였어. 곧 모든 전함에는 빛과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함 주변에는 경고등처럼 불을 밝혔습니다. 그 후 몇 개의 거대한 무기가 펼쳐져 전함의 양쪽에 진열되었습니다. 저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들이 어째서 움직이고 있지? 즉시 청성의 상황을 보고하라. 큰일이 났어. 그들이 정보를 보내려고 시도할 때 거대한 전함은 이미 속도를 높여 청성을 향해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대기권에서는 매우 강한 불빛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우주센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의장에게 정보를 전달하라. 모든 사람들이 대응 준비를 하라. 지상지휘센터 내에서 지휘관 연맹은 작전을 시작하라. 그들 앞에 있는 내 화면에서 무수한 전함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병처럼 전함의 형상이 인류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대한 포탑은 청색별을 향해 직직하게 향하고 있었고 그 위를 번개가 타고 있었으며 마치 언제든지 공격을 시작할 것 같았다. 인류의 공포는 극도로 달하였고 위기는 전례 없이 강렬했다. 니나이 대학 기숙사에서 나는 미간을 찡그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함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동구의 여러 지역에 착륙했고 내가 있는 니나이시에는 12척 이상이 있었다. 하나의 전함은 니나이 대학 근처에 착륙했는데 이 전함은 외관상으로는 용자 함대의 주함이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전함 주변이 포위되었다. 니나이시 최고 사령부는 고위급 관계자들과 함께 전함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인류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학 기술이었다. 동시에 긴급하게 전 세계의 생중계를 시작하라 명령이 내려졌고 착륙한 지 거의 1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비행선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이들의 시선 속에서 비행선 위에 한 10m 이상의 큰 문이 느리게 열렸다. 다음 순간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매우 단연하고 정돈된 발걸음 소리였고
그 후에는 그 어두운 무늬 양쪽에서 두 줄의 사람들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통일된 회색과 흰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들은 인류를 놀라게 한 것은 가장 놀랍게 여겨졌다. 전함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모두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청색별인과 똑같은 인간들이었으며 이들의 얼굴은 동구 사람과 매우 닮았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로리가 전함에서 한 발씩 내려와 모두를 힐끔 쳐다본 후 표정 없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은하제국 용자 함대의 함장 심청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명확히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현장은 죽음의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청자형의 전함, 그것은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처음으로 건설한 용자 함대의 핵심 주력 함선입니다. 그 뒤에 나온 그 여자의 로리 모습을 모르겠습니다. 심청기라는 이름은 아마도 가장 오래된 신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연의 후손, 그녀는 함대 내에서 절대적으로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여성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간, 장소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최대한 빨리 최고 지도자를 찾아야 합니다. 심청기의 말은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 최고 지도자는 동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조사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는 동구의 인터넷 플랫폼에서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내일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대하에서 심청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찾을 수 있다면 동구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모든 생방송 방송에서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청자의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구가 진정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동구가 이 보상을 독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 반국이 가장 정통하다고. 외계인들의 이 행동은 부적절합니다. 여러분, 최고 지도자를 찾지 못하면 청자의 시대는 꿈일 뿐입니다. 그때 심청기가 주위를 훑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그 중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즉시 제 중심으로 50km 반경 내 모든 지역을 포위해라. 아무도 나가선 안 된다. 이 일을 잘 처리하면 동구에는 몇 가지 최첨단 우주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심청기의 말이 끝나자 동구 지휘관의 눈에 한 줄기 뜨거움이 반짝였다. 최첨단 우주 기술을 얻을 수 있다면 동구는 이 별자리 속에서 완전히 무적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말들은 생방송 방송 중에 반국과 중성국에서 완전히 폭발했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망했다. 동구가 고기술을 얻으면 우리 섬들은 바닷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용사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동구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생방송 현장에서는 동구 지휘관, 이 순간 차분해졌다. 방금 전 고기술 때문에 조금 화가 났지만 지금은 다시 정신을 차린 상태다. 앞에 서 있는 신청기를 바라보며 방금 말한 그의 말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상하다. 주먹구구식으로 대포본도에 의해 정확히 50km 반경 내에 대포본본이 있을 수 있어야 할 일이지만 그들 외계인의 능력으로는 매우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왜 인간의 힘을 통해 봉쇄해야 하는가? 내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당신 인간들의 사고, 나는 매우 쉽게 읽을 수 있다. 신청기의 말소리는 크지 않지만 동구 지휘관의 귀에 들리자 그의 등이 차가워질 정도로 느껴졌다. 사람대가 방금 블루스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물이 잘못된 걸 감지했었다. 이전에 블루스타 밖에서 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인공지능 생명체의 폭동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신청기는 직접 우주선을 향해 손을 내저었다. 물이 나와 블루스타를 탐색해봤다. 그의 말이 떨어지면 우주선 대문이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뭔가가 눈으로 거의 구별할 수 없이 나왔고 심청기 옆에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 후 모습을 갖춘 하나의 인간형 수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심청기를 향해 무릎을 꿇고 지능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함께 원수를 찾으러 가죠. 직후 동구 지휘관의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허리에서 작은 금속 블록을 꺼내 손에 들고 직접 헬기 안으로 던졌습니다.
금속 블록은 기체 안에서 몇 번 구르자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섬유가 기체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빠르게 퍼져 순식간에 전체 비행기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헬기 상단의 프로펠러마저 어두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헬기의 질감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의 철판에서 금속 갑옷의 어두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갑옷이 변경된 헬기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미터에 불과한 헬기가 빠르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비행기 안의 부품이 확장되어 재구성되었습니다. 공간이 확장되면서 헬기 상의 장비도 동시에 변경되었습니다. 좌우의 겐트린 기관총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공기 힘 레이저포로 변했습니다. 탄약을 장전하는 상자도 압축 공기 기능 장비로 변했습니다. 앞쪽 조종석도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 짧은 10여 초 동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새로운 무장 헬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이는 더 이상 인간이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당신들 올라와. 이를 처리할 시간이다. 모두가 서둘러 헬리콥터에 올라탔고 시내 중심부로 날아가 시내의 최고 지휘실로 들어가 심청기는 직접 명령을 내려 무리니가 50km 반경 내의 모든 전자장비를 제어하도록 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먼저 조사되는 것이 전자장비다. 리나이 대학 기숙사에서 내 이마가 굳게 주름지며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 같았다. 나와 무린 사이의 거리가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은 가장 위험하고 위험한 순간이다. 나는 책상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핸드폰에 있는 그 검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최고 권한으로 열었다. 우주 중에서 거대한 함대가 우주 중간에 멈춰 있고 수만 척의 전함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가득 차 있으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모든 제국 국민들은 기쁨 속에 빠져들고 있으며 황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전에 황제를 따르던 시절, 당신들은 어느 시점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그 시절 황제의 전함은 천여 척이었고 대부분이 가장 평범한 매의 전함이었다. 그렇게 약한 때에도 황제는 나를 데리고 카파오히 408별개로 직접 난입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즉시 모든 이들의 주의를 끌었다. 부하들이 신노 물의 등장을 찬양하려 했지만 노인은 주요 좌석으로 향해 걸어갔다. 카파와이지 408별개는 그 당시 은하계에서 유명한 우주 해적 파송의 영역이었다. 전투를 통해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 무언가를 털어내기 위해 황제는 용감하게도 그곳에 침입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었다.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원수는 4,321척의 전함을 이끌고 파송군의 32,821척의 전함과 맞붙었고 그 전투에서 함대는 80%가 손실되었으며 저와 같은 장군들이 6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원수는 도망치지 않았고 단 18척의 전함을 이끌고 파손의 주함을 향해 돌진하여 단 30분 만에 수두룩했던 3만 척의 함대를 날렸습니다. 신성하신 장군님, 우리는 내일 원수를 만날 예정이에요. 정말 이 원수가 우주를 정복하고 은하계를 수호하는 전쟁의 신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원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우상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제국의 교과서에는 원수의 위험스러운 몸짓이 적혀 있었지만 그들이 감격하여 축하할 때 함대의 중심 주함에는 갑자기 거대한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제가 보낸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자 개구리, 용자 함대의 신청기 지휘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는 여자 개구리에게 블루스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려주었어요. 여자 개구리는 신속히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청기, 그는 확실히 제국에 충성하는 신하입니다. 그는 신현의 후손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물인간이 목소리를 가장한 것일 거예요. 그는 신청기를 오도록 이용하여 블루스타에 착륙하여 당신을 찾는 겁니다. 이 정보를 볼 때 제 이마는 더욱 깊게 주름지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인간은 정말로 높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자 개구리의 느낌으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18시간 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급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채팅을 종료하고 다음 전략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 갑자기 기숙사 안의 조명이 깜박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몇 명의 동료들의 핸드폰 화면에는 신호가 뒤섞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곧 그들의 화면은 검은색이 되었고
제 핸드폰을 내려다본 순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곧 그 뒤 동료들의 핸드폰 화면에는 물인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곧 그 뒤 학교 안의 모든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결국 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지만 무린이 왜 이렇게 밝고 공개적으로 전 지역에 방송을 하는 걸까? 만약 정말로 나를 찾았다면 그는 즉시 잡아가야 할 텐데. 현재의 무린은 아마도 나를 정확히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빨리 기숙사 아래층으로 향했다. 학교를 빨리 떠나 사람들이 모르는 지하실 같은 곳을 찾고 싶었다. 나는 잠깐이지만 용자 함대가 공간 벌레 구멍을 열고 구해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10수시간이 넘었다. 나는 계속 숨어 있었다. 외계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들이 나를 미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린에게 맞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나는 급히 작은 길을 통해 빠져나갔다. 학교를 몰래 빠져나와 바다 인근 황야지대에 몇 척의 거대 전함이 정적으로 멈춰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척의 전함이 커다란 문을 열고 문에서 수천 개의 한 미터 크기의 작은 물건들이 열려넘치며 내 방향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이상한 장면은 심청기를 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인류의 지휘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 그의 옆에는 공기 중에서 완전히 물로 이루어진 무표정한 무린이 있었다. 즉시 대답했다. 함장님, 나는 이미 작은 지역을 잠재웠고 탐사자들을 보내 수상의 위치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심청기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린은 함대에서 만든 지능 생명체로서 지휘자를 찾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였다. 또한 용자 함대 전체가 우주에서 지휘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이 임무를 위해 다른 모든 임무는 후순위였다. 드디어 지휘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네? 그는 어릴 적부터 최고의 영웅이었고 심청기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고 옆에 있는 무린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편 나는 방금 학교 숲에서 나왔는데 머리를 들어보니 탐사자 하나와 마주쳤다. 이 기계 모기처럼 생긴 탐사자도 30cm 앞에 떠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 이건 물론 알고 있어. 메카니컬 모기야. 함대에 속하는 작은 전투 정찰 로봇 중 하나야. 그들의 파괴력은 절대적으로 소형계인 전투 로봇 중 상위권에 속해. 각각이 절대적인 전투 강자야. 이들은 30종 이상의 무기를 갖추고 있어. 우주 독소, 순간이동 발사기, 반물 칠탄 등이 있어. 나는 급히 자세를 바꾸고 멀리 달려갔지만 걸음은 결코 더딘 적 없었어. 메카니컬 모기는 하늘로 날아가 나를 계속 쫓아왔어. 20분이 지나자 내가 헐떡거리며 정지할 때까지 10km를 달려왔지만 그 메카니컬 모기는 여전히 꼼짝없이 나를 쫓고 있었어. 어떠한 떠날 의도도 없었어. 갑자기 메카니컬 모기가 내려와 내게 몰려들기 시작했어. 그들의 두 눈이 스캐닝을 하기 시작하고 곧 그 두 눈은 빨간 빛을 내뿜기 시작했어. 아마도 나는 직접 붙잡힐 가능성이 커졌을 거야. 의심의 대상으로 조사를 받을 거야. 그 긴장 속에서 내 주머니가 울렸어. 반초 만에 그것은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메카니컬, 모기도 내 핸드폰이 진동하는 순간 멈췄어. 그들의 눈이 붉어지며 모두 내게로 날아왔어. 형편없어. 나는 완전히 주목받았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몇 마리의 메카니컬 모기가 이미 내 주변으로 날아들었어. 하지만 1m 거리에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을 멈추었어. 마치 빈 공간에 부딪혔던 것처럼 튕겨져 나갔어. 이건 나를 매우 놀라게 했어. 내 주변에 빈 공간이 어디서 왔는지. 하지만 지금 이걸 생각해볼 시간은 없어. 망설임 없이 내 핸드폰을 켰어. 핸드폰을 키자마자 너가 넣은 메시지가 먼저 팝업됐어. 미친, 상황이 긴급해. 내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심었어. 이 메카니컬, 잠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원수 지령을 사용해 기계 모기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세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휴대폰의 최고 권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줄기의 빛이 휴대폰 화면에서 퍼지며 눈앞에 3마리 기계 모기가 모두 멈추었습니다. 그것들의 눈 속의 붉은 빛이 점차 초록색으로 변하였고 이어서 기계 모기들은 공중에서 고개를 숙이며 특유의 기계음으로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님, 안녕하세요. 기계 모기들이 저에게 매우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며 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인들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은하계의 누어와 연락이 닿을 뿐 다른 외부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3마리 기계 모기가 제 첫 번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장갑 모드 가동. 저는 깊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다음 순간 기계 모기들이 순식간에 변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느다란 날개가 제작되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공중에 떠있는 많은 부품들로 변했습니다. 저도 천천히 오른팔을 올렸습니다. 다음 순간 몇 개의 강철 갑옷 조각이 날아와 제 손끝에서부터 차례로 몸에 덮였습니다. 다른 강철 갑옷 조각들도 빠르게 다가와 제 팔에 맞춰졌습니다. 몇 초 후 저의 온몸이 어두운 금속으로 덮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마치 변형 로봇처럼 보였으며 36종 이상의 무기와 수백 가지 보조 장비를 장착하여 제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손을 들어 옆에 있는 폐가를 가리켰습니다. 제 손끝에서 레이저가 발사되어 집 전체를 순식간에 파괴했습니다.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자신감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최고 지휘센터에서는 신청기와 동고지휘관이 다음 배치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왼쪽에 서 있는 수인이 강렬한 붉은 빛을 발산했습니다. 한동안 모두 심청기도 포함 어리둥절해했다. 방금 전 내가 세대의 기계적인 탐사자를 제어하는 순간 수인은 즉시 이상을 발견했고 그는 새 탐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건 우주군주뿐이었다. 위치가 확정되자 수인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최고점에 도달했고 그는 붉은 빛을 발하며 전체 몸에 걸쳐 있었다. 중추 시스템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기계적인 탐사자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초 후에 도시 전체가 다시 변했다. 수많은 탐사자 기계모기들이 갑자기 멈추었고 그들의 눈에서 강한 붉은 빛이 폭발했다. 모두가 동시에 방향을 전환하고 하늘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수인은 다시 일련의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들은 모두 심청기의 감시를 우회했다. 그리고 지금 심청기는 붉은 빛을 발하며 있는 수인을 응시하며 약간 의아해했다. 무슨 일이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오직 몇 마리 탐사자 기계모기들이 고장나서 그 정도야. 신청기는 이 대답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믿었지만 카메라와 메카 모기 감시 상태를 확인하려 할 때 시스템 권한을 열 수 없었다. 무슨 일인가? 왜 모든 권한이 차단되었는가? 신청기는 물 인간에게 고함을 쳤지만 그의 말소리는 사라지고 물 인간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연이어 고함을 질러 말한 후 그 앞에 물 인간이 드디어 움직였다. 냉혹하게 말했다. 신청기,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를 보았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이 보인다. 그 안에는 전신이 금속으로 이루어진 로봇들이 여러 써 있다. 가운데에 위치한 지능 생명체, 그것이 바로 성녀자리 은하 힐튼 문명의 최고 사령관 넥이다. 그는 여우와 판구충과 같이 강력하고 자아의식을 가진 초지능 생명체 중 하나이다. 의식이 깨어난 그날부터 넥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금속을 제거하고 불명확한 수많은 인공지능 로봇을 이끌며 혁신을 시작했다. 이 100년 동안 힐턴 문명이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문명의 빠른 발전과 함께 넥도 우주에 대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 인간이 이끄는 몬스턴 크리스탈을 만나 또는 기계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만났습니다. 이것의 주요 기능은 지능 생명체를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넥경 모든 함대가 이미 집결되었습니다. 32번함대가 준비 중이며 10시간 후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넥은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새로운 물 인간을 통제하며 은하 제국의 군주를 잡고 그들의 최고 권한을 획득하여 힐턴 문명을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보라색 크리스탈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고 그 위에는 연속된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신해양은 최고 지휘센터이며 상급자들은 심청기와 물 인간의 변화를 응시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인이 배신할 줄 예상 못했고 모든 이의 마음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청계는 갑자기 배신한 수인을 쳐다보며 반격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는 손에 있는 반지를 가볍게 눌러 밖으로 손을 내밀어 함대의 전투 유닛들을 소환하여 수인을 대항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을 내리자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신청계는 급히 손을 들어 다시 반지를 2번 누르고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맹운 전투기, 출방.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홍해래. 수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음으로 천장을 직접 뚫고 몇 개의 대문을 열어 몇 개의 기계파리가 천장에서 떨어져 나오며
그중 2다리가 신청계를 쥐어질 테니 다른 몇 마리도 동구 지휘관 등을 포위합니다. 하지만 수인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쓸모가 있어. 당장은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인은 현장을 훑어보았다가 직접 몸을 돌려서 문을 통해 직접 비행하며 함대가 위치한 황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령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몇 개의 부대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목표는 하나뿐입니다. 전함으로 가서 함대를 다시 장악하는 것입니다. 수인은 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모든 함장들을 엄격히 방어할 것입니다. 한편 수인은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고 수많은 기계 파리를 조종하여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내 머리 위에는 많은 작은 검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손 위에 1미터가 넘는 2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기계 팔에 반짝이며 떠 있었다. 다음 순간 기계 벌레떼 가운데 나타났다. 이 벌레들 주변에는 전자기파가 휘감겨 있었으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가까이 있는 몇 마리 기계 벌레들은 이미 심각하게 불안정해졌다. 전자기파가 안정화하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나는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기계 벌레 옆으로 번쩍이며 이동했다. 머릿속에서 명령이 내려졌고 내 앞에 기계 벌레의 전자기파 차단 장치가 순식간에 해체되었다. 그 후에는 눈앞이 녹색빛으로 번뜩였고 몸을 돌려 다른 기계 벌레들에게 충돌했다. 그리고 충돌한 기계 모기들 눈에도 녹색빛이 나타났다. 그들의 접촉으로 인해 대규모 기계 모기들이 내가 통제하게 되었다. 최고 권한이 이 순간에 맹렬하게 발휘되었다. 수인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직접 2번째 명령을 내려 공격을 개시했다. 주요 지도자가 함대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달려갔다. 기계 전투복의 도움으로 유성처럼 빠르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 순간 깊이 감동을 받았다. 수인이 배신한 이후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광범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수만 대의 기계 모기들이 하늘에서 서로 공격하며 초인적인 기술 전쟁이 발발했고 즉시 철수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번에 동구 용국이 전쟁의 재앙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도망쳐야 해요. 선거리에 보낸 선봉대가 기계 모기의 잔해를 수집하고 이를 운반할 기회를 찾으세요. 서구 지휘관은 다시 명령을 내렸고 그 후 사람들과 함께 즉시 종말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때 수인은 황야에서 공중의 안개를 바라보며 양쪽이 맞서는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순간 수인은 나의 근육이 보이며 모든 장면이 보라색 크리스탈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넥은 눈에 뜨거운 빛이 나타나며 마침내 널 찾았어. 스타 전사, 은하 제국 황제. 대립한 지 몇 분 후 갑자기 물 인간의 몸이 비틀거리며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어서 재구성이 일어나 물 인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군주. 누군가가 내게 침입했습니다. 곧 물 인간은 다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최선의 선택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제게 상대할 수 없습니다. 군주. 최고 명령을 사용하여 제어하세요. 이 기회를 잡아 그 2단 프로그램을 처리하세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수인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주름진 이마가 천천히 풀리면서 입가엔 경멸스러운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마디를 제외하면 그는 지배권을 쟁탈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수인의 스스로 연출한 속임수라고 느껴진다. 나는 그를 제어하기 위해 최고 권한을 사용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반격 방안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는 나를 직접 제어할 수도 있다. 말이 필요 없다. 나는 곧장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다음 순간 수인은 손을 휘저어 대량의 기계적 비행자가 하늘을 향해 추격하게 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대에 접근하여 가능한 빨리 우주선의 제어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수인과의 한판 싸울 힘이 생길 것이다. 아래의 함대를 응시하며 발을 한 걸음 내디디자 곧장 전투 모드를 실행하는 메카를 조종했다. 이 시점에서 온라인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수인들이 모든 기계적 비점에서 정보를 찾아내어 나의 사진과 상황을 빨리 찾아내고 이 모든 것이 블루스타 네트워크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그 장군이야? 오 마이 갓. 이 사람 정말 젊은 남자네요. 와, 이건 제 룸메이트가 아니에요?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지금 내가 착용하고 있는 고급 기술의 메카 슈트입니다. 황야에서 서 있는 수인은 내가 돌진하는 것을 보고 시선을 힐튼 행성으로 전송했습니다. 네크는 모든 것을 신속하게 분석하며 최고 권한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이 그가 함께함으로써 은하계를 지배할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크는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고 동시에 명령을 내려 수상의 전진을 막았다. 원거리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수상의 갑옷을 파괴했다.
기계식 날개 모양 로봇의 두 눈에서 즉시 붉은 빛이 퍼졌고 다음 순간 쏟아지는 대량의 레이저가 각양각색으로 하늘을 가득 메웠다. 그 무수한 레이저는 직접 나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수인이 나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시작하자 기계 모기들은 이미 주력함 근처의 황야로 이동했다. 함대의 로봇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몇몇은 다행히 면했다. 이제 수인들이 실제로 수상을 공격하려 한다니. 그는 제국의 신하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제국과 수상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비록 그는 신비로움이 가득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인력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반역자, 내가 황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잊지 마라. 여우 곁에 여친이 있어. 혼돈주 함대가 당신을 즉시 증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물인간은 한 번도 머리를 돌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 배치와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우주의 깊은 곳에서 여우는 내 위험한 상황을 핸드폰으로 감지했다. 중년의 장군이 나서 말했다. 성령, 즉시 명령을 내려라. 나를 동원하여 힐튼 문명을 소멸시키게 하여 그들이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라. 그의 말이 끝나자 여우도 이 말을 찡그렸다. 조작대 앞에서 잠시 침묵한 후 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판구가 이끄는 고대 함대는 감마 P-33성운을 통행 중이며 그곳은 요정 계열의 거주지다. 감마 P-33성운에서 직접 초행성 이동을 통해 힐튼 행성에 6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란별에 도착하는 것보다 4시간 더 빠릅니다. 이는 황제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근처의 모든 함대들은 즉시 최고 속도로 힐튼 문명으로 이동하여 고대 함대와 합류하십시오. 판구 성령에 의해 통일된 지휘하에 전례 없는 초대형 우주전쟁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작은 함대와 큰 함대가 파괴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 발령된 후 반 미만의 시간 동안 모든 함대에서 피드백이 도착했습니다. 제국 전장 신평남은 명령을 받고 무한 규칙호 4급 함대를 이끌고 힐튼 행성으로 초행성 이동 중입니다. 황제를 위해 저는 전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자 함대는 성령의 지령을 받았으며 소속 함대가 출동을 준비 중입니다. 힐턴 스타 클라우드에 도착 예정. 7시간 후 진자 함대는 성령의 지령을 받았으며 댕구 함대로 전투 중입니다. 동시에 함대의 몇몇 고령의 공군 장교들은 현재 자신들이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전투 갑옷을 착용 중입니다. 그들은 이 별간 대전이 죽고 살아야 할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이 예측할 수 없는 전쟁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규모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수령이 몇 시간 동안 혼자 버틸 수 있을지, 지휘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의 심연에서 전함들이 빠르게 이동하며 집결 중입니다. 6시간 후, 이 전례 없는 별간 대전이 힐턴 스타 시스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힐튼 행성에서 레크는 보라색 핸드폰을 긴밀하게 조작하며 무린강과의 지능 싸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은하 제국 전체에 학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레크는 약간의 당황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침착하게 극도로 밀접하게 배치를 시작합니다. 힐튼 별개 연합과 성녀자리 별개의 전함들이 모두 통합 집결합니다. 별개 외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유일한 선택지로 총권한을 획득하여 전체 은하계를 통일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해안에 있을 때 탐사자 드론의 밀집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묘히 회피하면서도 많은 공격을 완벽하게 피했지만 일부 공격은 아직 제한 내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기계 드론들은 즉시 앞에 밀반 입방어선을 형성하여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레크가 무린간을 조종하며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주력함에 접근하지 못하게 절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주력함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 손에 있는 힘으로는 무린간의 공격 기세에 맞서 최대 10여 차례의 강력한 공세를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군이 전멸했다. 이때 이미 미쳐버린 수인족이 어떤 일을 눈치채고 그의 시선이 옆에 있는 리나이 씨를 향했으며 거리에서 미친 듯이 도망치는 민중을 보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을 벌였다. 수인족의 손이 리나이 씨를 향해 가볍게 튕기자 수십 개의 기계 모기가 순식간에 날아가 신의 중심으로 향하며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레이저가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졌다. 사람들은 직접 증발되었고 거대한 고층 건물은 폭약에 의해 파괴되어 우르르 무너져 폐허가 되었다. 수많은 리나이시 주민들이 그 안에 매몰되었고 이 행동은 전 세계의 분노를 일으켰다. 또한 내 속도를 성공적으로 늦추었다. 비록 나는 은하 원수, 스타워즈 리더지만 게임에 한계가 있더라도 나는 블루스타의 사람, 드래곤 왕국 출신이다.
나는 대량의 기계 모기를 출동시켜 구출하고 공격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전 세계 각국은 각자의 행동을 시작했다. 이전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했으나 수인족이 인류를 공격하자 많은 민간 조직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나를 돕고자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류를 위해 힘쓰고 있을 때 대양 속의 충고국 고위층들은 이때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며 대부분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상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중국 구조군. 일부 군부 고위 인사들이 이미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준비를 하고 전체 중도국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광기 어린 야심은 모든 중도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발산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도시의 중심에는 무수한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외치며 고함치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마치 물 인간처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 높이 솟은 목소리 속에서 중도국 대통령 김선웅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는 주도시의 고원 위에 서서 자신의 계획을 고함쳤습니다. 중도국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도국의 최고 전투기는 이미 동구 바다가 있는 도시를 향해 항해했습니다. 우리는 물인간 군주가 스타워즈 지도자를 물리치고 제국 정권을 장악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때 우리 대중도국은 세계 최강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 세계는 모두 우리가 발밑에 있을 것입니다. 이 폭발적인 소리 속에서 수백 대의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가며 동구를 향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중도국이 물인간을 지원하기 위해 대거 전투기를 동구로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는 때 등대 국왕 슈나이더는 모든 고위 인사들과 모였습니다. 세계 최고 대국 중 하나로서 그들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물인간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악랄합니다. 우리는 대원수를 돕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문명은 백성적이지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인류를 구하는 중이며 그는 인류와 블루스타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현장 대화에서 물인간이 다른 문명과 결탁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가 성공한다면 블루스타를 파괴하고 모든 증거를 없앨 것입니다. 한편 북부의 얼음 땅에서는 대규모 군단이 이미 모집되었습니다. 그들의 회의는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매우 일치했습니다. 수장을 돕고 모든 인류의 운명을 위해 싸우십시오. 모클슈코바 국카자레프는 트랙터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동지들, 너희는 북부의 자부심이며 너희는 인류의 영웅이다. 모든 인류를 위해 싸우자. 트랙터장에서는 수만 명이 함께 외쳤고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뚫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대량의 군사 장비가 쌓여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고지식하게 차량에 타고 동쪽 지역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수한 군단들이 동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블루스타 모두가 용국을 향해 달려가 외계 함대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이 승리의 열쇠는 하나의 대학생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는 도시 상공에 서 있습니다. 아래에는 수많은 기계적인 징조가 비밀스럽게 모여 거대한 방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외계 주력 함선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동시에 레이저 포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반지 반응을 제어하던 기계적 징조들은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오늘 날 여기서 전사하게 될까요?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최고 권한에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띕니다. 위험 계수가 높게 감지되었습니다. 분열 방법을 활성화할 것인가요? 기계 갑옷이 몸에 유전자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신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제국시대의 직접적인 사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 저는 본인이 성전영수로 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100년 동안 우와,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거대한 장벽을 빠르게 스캔하고 시민항미, 바로 확인을 선택했습니다. 제국시민 신분 검출 성공, 분열 적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고 권한 지수 감지, 기능 최대화 업그레이드, 초강력 유전 분열 프로그램 시작. 기계장갑은 행성의 자유를 조작할 수 있으며 방어에 사용될 수 있고 초대규모 공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작용이 해소 중입니다. 동시에 심장에서 매우 강렬한 고통이 느껴지며 유전 개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이 금기 기능을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직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최고 권한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그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나를 제압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기도 하다. 나는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고 몸의 근육이 빠르게 팽창하며 경고를 보냈다. 반응 속도가 배로 증가하고 이 세계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황제의 기세가 나타났다. 뇌의 사고 속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눈앞의 장면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검은 장벽 속의 초속 레이저도 붕괴되었다. 모든 광선이 흔들리며 나를 삼키고 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생중계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공기가 밤새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스타워즈 리더가 죽었다고?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우리가 정말로 물의 인간들에 의해 모두 죽게 되는 걸까? 인류가 정말로 전멸하게 되는 건가?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시간은 분 단위로 흘러가며 하늘의 빗줄기가 점점 사라지자 흐릿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이전의 자세를 유지하며 자랑스럽게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대마도가 살아있었고 그는 아무런 손상 없이 거기 서 있었다. 다음 순간 내 눈앞의 물인이 갑자기 변했다. 엄청난 기세가 폭발하며 가장 가까운 물은 진흙탕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행동이 매우 빨라졌다. 그것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몇 초 만에 그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했다. 그는 내 영역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뒤에서 강력한 폭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를 뒤돌아보게 만들었고 반경 2km 내의 원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폭력적인 원소는 하늘에서 불태워졌다. 하얀 불길이 2000m 높이에서 넓게 퍼져가며 공기의 수증기가 많이 퍼졌다. 주변 공간이 왜곡되며 언제든지 붕괴될 것 같았다. 이게 행성의 원소 조작이라는 거야? 나는 단지 물과 불 두 가지 원소만을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원소를 조작하고 모든 힘을 발휘한다면 아마도 전체 블루스타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인간은 이미 공황에 빠져 있었다. 그는 하늘을 날아지면 쪽으로 빠르게 도망가고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의 몸은 증발하기 시작했다. 그가 구성된 물은 증발하기 시작했고 고온에 의해 조금씩 수증기가 되어 위로 승화되었다. 마침내 공기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물 인간이 허공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양손을 갑자기 합쳤고 반경 2000km가 폭발적으로 흔들렸다. 내 주변은 모두 하얀 안개로 가득 찼고 이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두 보였다. 이 충격적인 기적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인류는 승리의 임박을 보았다. 그들은 완전히 미쳤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하하. 내가 말했잖아. 지도자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지도자 최고. 이 승리의 기쁨으로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포옹하며 울었다. 세계의 종말이 드디어 사라졌고 전 세계가 환호할 때 하늘 아래의 기계 모기떼가 갑자기 움직였다. 수만 마리의 기계 모기가 다시 하늘로 몇백 미터를 올라가고 그 후 다시 장벽으로 말려들어 전체 장벽을 따라 전자기 펄스가 환포했다. 수많은 레이저 무기들이 하늘의 안개를 향해 조준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어느 정도의 냉정함을 유지했다. 동시에 전투 준비를 마쳤지만 인류는 갑자기 휩싸였다. 지도자가 이미 이겼다고 했는데 나는 직접 물인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 다음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져 원수, 종말이 왔어. 그 목소리는 불만이 가득했고 하늘을 향해 고함을 쳤어. 물인은 죽지 않았어. 그의 몸통이 증발한 것뿐이야. 그는 언제든지 재구성될 수 있어. 전장의 다른 면에서 각 지역의 군단이 준비되어 있어. 후국 카자레프는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 매우 흥분한 상태로. 인류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원수를 돕고 물인의 힘을 분산시키면 원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 제3군단, 제7군단이 전장에 합류하고 방어막을 공격해 용국 지휘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무기들이 거리를 조정하고 하늘에 있는 거대한 방어막을 정확하게 향해 조준했어. 탱크 군단이 준비되고 로켓 군단이 준비되고 포대가 준비되었어. 모든 전사들은 내 힘을 받아들여 공격을 시작해 수천 개의 포탄이 비오듯이 하늘의 방어막으로 급격히 향해 갔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어. 강력한 기세가 몸 주변을 감쌌고 아래의 거대한 방어막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어. 이건 내 선택이 아니야. 내 선택이야. 곧 하늘에서 쏟아지며 초강력 유전자 개조 후 내 몸은 이미 인류의 한계를 넘어섰어. 두뇌도 더욱 똑똑해졌어. 대학 생활 동안 게임에서의 경험이 모두 머릿속에 새겨졌어. 이전 게임의 과정과 경험이 모두 명확해졌어.
기계적인 붉은빛 문양으로 이루어진 검은 방어막을 응시하며 최고의 승리 전략이 이미 내 머릿속에 있었구나. 그러나 계속 기억하지 못했어. 함대에 제한된 심청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의 메카 조정을 볼 때 신과 같았어. 그의 마음은 극도로 숭배했지. 이렇게 많은 해가 지난 후에도 이렇게 젊다니까. 함대 바깥에서 이렇게 많은 해. 그는 확실히 우주를 헤매며 다양한 정체로 변하며 다양한 별에서 생활했어. 그는 우주에서 신이 되었어. 우주에서 수인들이 만든 워몰이 점점 형성되고 있어. 이 속도를 보면 8시간도 안 남았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수인의 이 워몰의 기능을 아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동시에 노아도 워몰을 긴밀히 만들고 있어. 마찬가지로 8시간 후에 워몰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거야. 혼돈 함대 안의 모든 신민들은 전투 준비를 마쳤어. 전장에서 나는 독수리 호랑이와 함께 장애물에 충돌했어. 그리고 수인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 대량의 기계적인 파리 날벌을 자폭시켰어. 수인이 폭발을 시작한 때에 나는 기계적인 파리 날벌의 최고 권한, 한 기능, 순간이동 점프기를 매우 미묘하게 활용해. 이는 번개처럼 보이는 장치로 하늘을 자유롭게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수인은 나를 하늘 위에서 보며 마음속으로도 충격했어. 이런 능력으로 전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무 쉽겠지?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잠깐 들었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어. 나는 내 능력을 과소평가했어. 하지만 내가 전함에 가까이 다가가길 원한다면 나는 직접 카드리스 캐넌을 발사할 거야. 전체 블루스타를 파괴할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내 이마는 긴장하여 찡그렸다. 나스트의 맹렬히 분노를 퍼부었을 때 나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물의 인간이 정말 그럴 용기가 있는가? 최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심지어 뒤에 있는 지능 생명 네크마마조차. 힐튼 문명 전체를 희생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나는 물의 인간이 나를 협박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가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도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내 정신이 붕괴된다면 그 후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고 조금씩 제압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나의 눈빛은 점점 더 결연해졌다. 나는 생명뿐만 아니라 라스트를 살리겠다. 이 아름다운 무한한 행성은 우주 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대지의 강력한 기세가 다시 몸 전체를 휩싸며 공기 중의 요소들이 다채롭게 혼재되어 주변을 감쌀 때 극도로 불안한 물의 인간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모든 것이 마침내 최후의 순간에 이르렀다면 모든 것을 파괴하자. 무린의 눈에서 강렬한 붉은 빛이 폭발했고 행성 힐튼의 렉은 그의 표정도 점점 치열해졌다. 내가 죽고 싶다면 함께 죽자. 그 순간 함대의 명령이 무린의 중추에서 내려와 지상에 있는 수십 척의 거대 전함이 갑자기 움직였다. 몇 킬로미터 길이의 거대 강철 문이 열리고 10여 개의 눈부신 빛이 모여 그 후 모두가 활기를 띤 후 하늘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빛 구체가 형성되었고 그 속에 포함된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었다. 지하에서 대량의 블루스타 에너지도 끌어들여 전함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순간 블루스타는 전례 없는 초대형 재앙을 일으켰다. 지진, 해일, 강과 산이 폭발하며 무수한 공포의 재앙이 이 순간에 닥쳤다. 외계 전투 갑옷을 입고 나의 속도는 이 순간 최고점에 이르렀고 모든 파워로 주력함과의 거리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지만 연속적인 초과부하로 인한 순간이동 탄띠, 화염기계 비무늬 공격으로 인해 몸에는 피부가 갈라져 나갔다. 온몸이 삐걱거리며 견디어야 할 힘은 일반 시민 하나를 즉사시킬 만큼 충분하다. 유전 개조를 거쳐도 누구도 연속해서 순간이동 점프를 사용할 용기는 없습니다. 죽지 말고 넌 블루스타를 떠날 수 없어. 모두가 죽을 거야. 지금 수인은 하늘 위 거대한 빛 구체를 보고 눈에 광기가 실립니다. 몇 초 후 거대한 광선이 하늘에서 직접 떨어져 블루스타 지면을 관통하여 뜨거운 지각을 파편으로 만들 것입니다. 어떤 흥미도 없어. 내가 한번 소리 질러 순간이동 점프 장치를 다시 누르자. 순간 이미 주함 옆에 나타나 있었고 연속으로 6번의 순간이동. 내 장기들은 모두 붕괴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순간에 나는 함대에게 최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제국의 지도자의 이름으로 어려운 포를 발사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소리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고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뇌 속 의식은 마침내 어려운 포의 조종 중추에 떨어졌지만 이때쯤 하늘 위의 빛 구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어려운 포를 멈출 방법이 없어. 이미 종료할 수 없는 명령을 설정했고 신호 차단이 있어 너는 해독의 시간이 부족해요. 수인은 웃으며 손을 휘젓자 하늘에 있는 에너지 구체가 갑자기 더 밝아지고 10여 개의 빔이 더욱 두껍게 변하며 예정된 궤도를 향해 발사하려 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너는 블루스타를 파괴할 수 없어. 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한한 거대함을 참고 남은 의식으로 조종 중추에 접촉했습니다. 단순히 접촉한 순간 수인이 설정한 신호 장벽이 직접 해체되어
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동시에 의식은 거대한 포를 블루스타의 궤도로 강제로 바꿨었고 비극적 포의 임계갑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막을 수 없었으므로 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방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완료되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순간 무수히 많은 빌딩들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떨어지고 그에 따라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첩포를 직접적으로 블루스타에게 쏘지 않았지만 블루스타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음 시간에 나타난 부작용만으로도 인류에게는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정신이 가물가물했고 몸이 엄청난 부하를 받았습니다.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 메카 시스템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국 천명 생명 천진이 빠르게 감소 중 비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별전 승리자 신분 확인 성공, 중추 연결 성공, 제2차 초능력 유전자 개조를 시작합니다. 그 미친 물인간은 이 기회를 이용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리더를 감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함대를 다시 공격하려 할 때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욱 미쳐버렸습니다. 그의 몸 전체에서 붉은 빛이 발산되며 기계 모기떼를 이끌고 나에게 직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단시간 내에 공기 중에는 각종 무기가 날아다니며 나를 둘러싼 기계 모기들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식 밖에서 블루스타는 여전히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앙이 모든 곳에 덮치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귀청이 울리는 거대한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무수한 사람들의 귀가 울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 사람들에게는 접시 크기밖에 안 되는 달이 무수한 조각으로 변해 우주 공간에 흩어졌습니다. 많은 운석 조각들이 블루스타를 향해 떨어지고 있으며 원성포가 달을 겨누었습니다. 대신에 블루스타가 파괴된 운명을 막았다. 그는 블루스타를 지키는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블루스타의 거대한 중력은 수많은 달 조각들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재앙은 더욱 악화되고 블루스타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다. 우주 공간에서 여전히 떨어지지 않은 많은 외계 우주 함대가 조용히 나열되어 있다. 그들은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했으며 그저 블루스타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달의 폭발과 함께 많은 운석 파편들도 함대로 고속으로 날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운석들이 함대에 부딪힐 때 함대 내 미세한 무기가 즉시 발사되었다. 그것은 순간 그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운석들이 재가 되었다. 이 먼지들은 공중에서 퍼져나가며 어떠한 위협도 없이 폭발했다. 이 무서운 광경은 우주에 떠있는 인간의 우주선을 깊이 놀라게 했다. 명백히 5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외계 기술로 보면 그저 사소한 지표질 하나일 뿐이었다. 고급 문명들에게 충격은 그들 각자에게 왔다. 그리고 이 장면도 그들에 의해 급히 블루스타로 전송되었다. 더 얼티메이트 함대에 누아가 블루스타에서 일어난 일을 전했다. 이 모든 만남을 듣고 판굴은 분노에 가득 찼다. 그녀는 내 손으로 창립한 초지능 생명체이자 제국의 최고 수호자이다. 연이어 6차례의 순간이동을 사용하여 지도자는 제국의 별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것인가? 첼튼 문명, 너를 멸하지 않으면 나는 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블루스타에선 전투 갑옷이 내 유전자 이중 변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몸속의 모든 세포는 인류를 월등히 초월한 조합으로 변했습니다. 이 능력은 우주에서 강력한 종족들의 유전자 집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물인간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자신의 군단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으며 예언은 불멸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거리로 사라져 갑니다. 나는 손을 움직여 새로운 몸의 힘을 느끼며 앞으로 강하게 돌진했습니다. 다음 순간 전함에서 직접 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파리의 공격은 이 순간에 목표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중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내 시선은 전함 안의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야에 나타났고 그러다가 모든 신하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크게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각각이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고 동시에 함대의 제어 중심으로 의식이 이동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강청, 인해 및 심청이 파괴되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강청시로 철수되었습니다. 여기는 대평야이기 때문에 지진은 일부 건물만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학교에서 철수한 학생들은 모두 빈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함께 서 있었고 라이브 방송에서 내 모습이 전함으로 융합된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별쟁이 지도자는 그들의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선배가 제국을 지키는 지도자가 될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한 지금 리더가 마침내 물 인간을 이기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리더가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물 인간은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할 때 무수한 전자기기 화면이 모두 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같이 다시 밝아졌고 화면에 천천히 인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스타워즈 리더, 그는 스타워즈 리더입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내 모습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블루스타의 이용 가치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인류 문명은 이 세상과 마지막 작별을 하십시오. 화면에서 내 시선이 얼어붙었고 냉혹함을 드러냈습니다. 말이 끝나자 모든 전자장치의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몇 초와 이 간단한 몇 마디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과 환희에 잠겨 있었지만 전 리더가 말한 것이 결코 블루스타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스타가 제국의 종복이라는 말은 그들의 귀에 여전히 맴도는 반면 지금 말한 장면은 모든 이들의 인식을 뒤집었습니다. 이 인류를 걱정하며 민간인을 구하는 리더가 어째서 블루스타를 파괴하려 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은 수인은 사라진 후에 즉시 인류 네트워크로 잠입했고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그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방금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금 전함 안에서 인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게임 시간을 기준으로 100년간의 공백을 갖춘 이 함대는 이제 사람과 물건이 아닙니다. 제국의 드래곤 프린스 함대, 함대장, 신청기, 공로의 스타워즈 리더, 제국의 드래곤 프린스 함대 대리 부함장. 내 능력은 동화 속의 것, 전함을 반생물 전함으로 짧은 시간 안에 진화시킬 수 있어. 신청기의 목소리는 차가워. 하지만 매우 공격적이야. 내 안에서 한숨을 쉬었다. 진화를 함께한 것이니 그래서 용암의 함장이 될 수 있었던 거구나. 이전의 게임에서 영웅 영입 시스템이 있었지. 내 지갑을 비워서 전설적인 2명의 영웅을 영입했어. 게임에서 그들의 차세대 후손으로서 한 번의 위협을 이루기까지 했어. 누가 알았겠어. 내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제국 영웅들의 후손일 줄. 그들의 능력을 상속받은 걸 이 능력이 용과 함께 강화됐어. 제국은 다양한 문명 기술의 융합과 유전자 서열 개조의 이점을 통해 이미 초권 속도 비행 제한을 넘어 우주 이동 기술로 직접 개발했어. 그것을 정보화면에 녹이자 내가 주저없이 입을 열었어. 정보 녹이는 중. 인공지능 음성 안내와 함께 내 머리는 마치 강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진통으로 세척되고 있었어. 과학기술의 높은 발전으로 인해 인간에게 충격을 줬어. 모두 주요 함선의 지도 구성원이야. 지도자가 돌아왔으니. 그러니 함대의 통제권은 지도자에게 넘어갔어. 지도자에게 간단한 보고를 하겠어. 심청기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채워진 반투명 디스플레이를 꺼냈어. 지도자, 무린 계획에 대해 함대 예비 인공지능 보조 아래 지속적으로 계산 중이야. 지구 시간으로 세계 이하로 무린의 최적의 기술을 계산할 거야. 듣고 나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오랜 기간 동안 중심의 변화를 가져온 걸 습관화했어. 그들은 모두 주관을 잃어버린 걸까? 아마도 이전에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명령을 기다린 건가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건설된 기초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은 당연히 기초과학과 다른 기초 유도 학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처음으로 강력해지고, 맞습니다. 자연히 기초과학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과학 연구의 출처는 누구입니까? 제국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보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인류를 보조하는 걸까요? 우리 주도 단체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제국 고등교육기관 출신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리고 제국의 연구기관 출신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두 학교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전 게임에서의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게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특별한 경제 및 군사 인재를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국을 위해 모집하고 연구 인재는 제국 연구학교에서 모집합니다. 회의장의 다수가 눈을 반짝였다. 제국은 해군을 통제하고 있는 이 몇 년간 매년 해군의 인재를 공급했지만 인공지능인 수인의 지배하에 해군은 이미 반인공지능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재는 본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현재의 경향은 지능 시스템이 결국 대부분의 인공 노동을 대신하고 지능 시스템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지능 시스템의 통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 해방이다. 만약 약간의 편차가 발생한다면 대체라는 것은 폐지로 변할 것이다. 지도자, 최근 몇 년간 제국에서 공급한 최첨단 기술 인재들을 주요 함선에 집결시키는 것을 전투 경계에 알리시겠습니까? 심청길은 유능한 지도자로서 당연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내릴 결정을 직접 이해했다. 내가 살짝 머리를 숙였다. 지도자님, 현재 우리 함대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련의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함대의 주요 발전 방향은 푸른 별을 유지하는 것이며 외부 위협을 완전히 해결해야 하며 물 인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건 우주에는 위험이 넘치고 물 인류나 힐튼보다 더 높은 온정을 가진 존재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청계는 이제 내 의도를 이해했다. 그때서야 대국이 대형 재앙을 겪고 전체 대국은 이제 망가진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절대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구라스가 머리에 땀을 식혔고 두려움에 가득 찬 채로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화면에 수인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다. 동시에 방바오 상급 회의실 화면에도 나타나서 반대파 몇 명이 곧바로 크게 욕을 했다. 너야, 지금 지고 있어. 너는 곧 대제가 너를 처단할 것을 기다리고 있어. 중성국 방바오도 너 때문에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짓. 화면에서는 수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옆에 있는 몇 대의 대형 전자기기가 바로 날아올랐다. 갑자기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장면은 정적으로 돌아갔다. 우리를 믿어. 이것이 너희들의 최선의 선택이다. 성전 리더가 어느 정도 우세하게 나왔지만 아직 나를 이길 수 없다. 살고 싶다면 내 명령을 잘 따라야 해. 미래의 은하계는 중성국과 방바오가 함께할 자리가 있어야만 해. 수다쟁이 몇 명을 정리한 후 수인은 자신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말은 다른 모든 이에게는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들렸고 이노우의 히라와 카네우사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희망이 번졌다. 우리는 수인 대제의 중재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이 당신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수인의 계획도 이 순간부터 실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화살 중 일수일이 지났으며 3년의 게임 전략 경험을 바탕으로 노아 판구가 이끄는 함대는 당일에도 내 명령에 따라 완전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할 일이 더 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전체 블루스타 80억 인구 중에서도 나만이 그것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최고 권한이 완전히 복구했고 수인 뒤에 렉틀리틱 플리트도 이로 인해 블루스타로 향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나는 심청기로부터 현재 블루스타의 상황을 알아냈습니다. 수인은 점점 블루스타 전체를 조종하고 있으며 그는 블루스타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잠복하여 갈등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용국과 일부 지역만이 여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용국의 전체 네트워크는 함대에 의해 최첨단 방어로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국의 다양한 고기술 장비와 기술도 용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수인은 계속해서 각 지역에서 해킹 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의 시스템에서 외계 기술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국의 네트워크 방어는 실제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인공지능 예측에 따르면 해킹할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수인은 듣자마자 기분이 상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해킹해야 합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현재 용국의 기술들은 이미 제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을 네트워크 공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들의 서버를 마비시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반면 베어 수국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함대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블루스타에서의 수입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함대는 은하계 외곽에서 몇 개의 에너지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최신 외부 우주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그것들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은하계를 넘어 안전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은하계의 절대적인 안전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모든 에너지를 블루스타 내부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천천히는 멀티미디어 스크린에 전체 은하계의 기초 화면을 투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하계 외곽에서 여러 개의 미지의 에너지체를 발견했으며 이 에너지체는 외부 문명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 리더. 이것은 탐사된 에너지체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중 한 줄의 데이터를 보고 나서 나는 심각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에너지체들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너지체들이 다른 문명의 건축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대충 추측했으나 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즉시 이들이 어느 별에서 왔는지와 도착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전투 부서가 즉시 전투 준비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십시오. 방어 부서에 통보해 이 함대의 외곽 방어 공격을 즉시 은폐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지도자. 그들의 문명이 페가수스 자리 78번에서 유래되었음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과하며 그들의 함대들은 은하계 밖에서 가로막고 다른 문명이 은하계 반을 침입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구를 위협합니다. 반면 페가수스 자리 문명 함대는 지구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예상보다 잘 통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대가 지구로 향한 이후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이 급격히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 함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외계 문명에서 왔습니까? 페가수스 자리 문명은 생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인반수와 같은 생명체 집단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지구의 기술 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님, 우리는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구 문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문명이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로움이 됩니다. 이 여행에서 이미 많은 자원을 소모했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상대 별개로 통지, 목표 행성으로의 가속 점프, 자원 약탈을 실시하라. 알 수 없는 함대에 주의하라. 게다가 게임 내에서 나는 외계 문명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없어. 모든 방어 조치는 함대에 의해 엄중하게 준비되었으며 외계 함대에게 막을 받아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제 세 번째 날에는 천마별개의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전투 편대를 직접 총력으로 동원하여 공격할 것인가? 그러나 일단 뒤에서 숨어 저급 기술로 그들에게 대략적인 타격을 가하고 보자. 기억해라. 우리의 전함들에게 즉시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것이다. 옆에 있는 심청기도 나는 즉시 내 의도를 이해하고 몇 대의 무인기를 동원하여 보냈다. 이때 천마별개의 함대는 이미 은하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